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 수시 컨설팅 한의학과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학과 선발인원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 치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는 수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한의대에 원서 쓰지 않을 거야. 나는 한의대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셔도 한의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전반적인 의학 계열이나 전반적인 입시의 경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지금은 한의대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한의대에 원서를 쓸 수도 있죠. 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대만 6개를 쓰기는 어렵거든요. 의대를 가려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수시 원서 쓸 때는 의대, 치대, 한의대를 조금씩 나눠서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내신 등급 컷에 따라서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대는 사실은 다른 대학들보다 제일 복잡해요. 모집 인원이 많아서 복잡한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에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764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의대나 아니면은 약대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복잡한 거는 뭐냐면 이게 선발하는 것이 인문이나 자연이나 통합기호로 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의학기관의 다른 모집 단위보다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 한번 보게 되어지면 2023년도에는 769명이에요. 이거 제가 다 계산을 했는데 뭘 계산하냐면 대학교 모집 요건과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정원 내, 정원 외 선발 모든 인원을 합친 인원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요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하는 기간마다 좀 인원 차이가 있어요. 정원 내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어디까지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2023년도 769명, 2024년도 764년도는 사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모집 요건과 시행 계획 내용을 다 숫자 계산을 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3년도에는 769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64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5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024학년도는 128명, 2023년도에 124명, 교과가 4명이 늘었네요. 지역인재 전형은 143명에서 133명이니까 지역인재가 10명이 늘었고요.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명이 줄었고, 지역인재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21명에서 26명으로 늘었고, 정시 인원은 242명에서 229명이기 때문에 정시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의대는 정시 비중 줄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다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한의학과 중 선발 인원이 총 선발 인원은 764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25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68.71%입니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39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31.28%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수시 선발 인원 525명 중에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이 128명, 24.38%고요. 학생부 종합의 선발 인원은 104명으로서 19.80%,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227명으로 43.23%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의학과도 의대나 치대나 약대, 그쵸? 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의학 계열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아무래도 약학 계열이 이렇게 의학 계열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더 철저하게 잘 올바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선발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해봤자 대학은 2개 대학밖에 없네요.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선발 인원은 79명이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한의학과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지역은 여기
그쵸? 경북이나 경남이고 여기는 대학교가 4개 대학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와이즈, 대구 한의대, 부산대, 동의대학교 4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211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전남 전북 지역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신대학교가 116명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이 대전대와 세명대 92명 그 다음에 서울이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79명 그 다음에 강원대는 강원 지역은 상시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7명입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아요. 27%, 학생부 종합이 54%, 교과가 18%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은 보면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2%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에 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좀 적고 교과가 29%, 종합이 15%입니다.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19%. 대전 지역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전형이 48%, 교과가 33%. 그 다음에 상지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가 44, 종합이 26%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의대도 의대나 치대나 약대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방 쪽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방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는 경희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에 집중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경희대에 가천대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한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 몇 개 대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를 구성하게 되어질 때 1학년 때부터 한의학의 방향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추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쓰고 그러면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경희대나 가천대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6개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학생부를 한의학으로 맞추시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맞추기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한의학의 방향을 맞춰서 원서를 쓸 수 있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의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한의학과 관련되는 활동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 한의학 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한의학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에서 그거를 학습 또는 활동의 동기나 이유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 자율탐구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율탐구로. 그래서 너무 한의대를 원서를 쓴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한의학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지 마시고 한의학으로 간다, 한의대로 간다. 만약에 10개 정도의 활동 내용을 쓴다 그러면 그 중에서 5개나 6개 정도는 그냥 의대나 치대 정도에 가는 정도의 생명과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5개나 4개 정도를 한의학과 연관성을 맺어주시면 더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을 너무 강조해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너네 아버지 한의사지 이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선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54%,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27%인데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자연계열에서만 선발하고요. 경희대학교는 자연과 인문이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비율이 가장 같은 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3명을 선발하고 있고 경희대학교가 올해 달라진 점은 논술 전형이 논술 70%의 학생부 30%였다가 논술 100%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이 1단계 배수가 10배수에서 7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그리고 유튜브 이 하단에 블로그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 블로그로 가시면 한의학과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입시 결과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런 부분들 유튜브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아래 구간에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로 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블로그로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충남이나 충북 지역 보시게 되어지면
대전대학교하고 세명대학교인데 대전대 세명대는 통합선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과와 인문계와 자연계가 동시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합선발로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면접이 전년도에는 13명이었다가 15명이다. 15명이 늘면 대부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명을 자연계에서 그 다음에 5명을 인문계에서 선발한다. 보통 인문계의 선발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전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많이 보이죠. 학생부 교과 일반과 지역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었고 세명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10명에서 7명으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발을 있는 인원은 72에 3명, 40명에 4명 정도로 해서 117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고요. 대전대학교는 교과 면접 전형이 1단계 배수 6배수였는데 배수가 8배수로 커졌어요. 1단계 배수가 커지니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좋겠다도 있지만 1단계 배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겠죠. 물론 1단계의 배수를 크게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의 미충족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내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1단계 배수를 좀 넓힌 거죠. 배수를 넓히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 수능 체제를 통과하고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내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전대학교 해와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전대학교 해와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인데 올해는 수능 체제를 보시는 것처럼 반영합니다.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에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2개 대학,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동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 전형 9명 뽑습니다. 이 2개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의대는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에 비해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의대를 가려고 하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 경남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경남대가 아니라 경북, 경남 지역을 보면 경북, 경남 지역이 한의대를 선발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4개 대학인데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비율을 봤더니 지역인재 전형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6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전이 38명 하니까 2개의 지역인재 전형을 합쳤었을 때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의 변동이 많이 생겼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다가 이게 유형 1에서 17명, 유형 2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10명을 선발하다가 12명으로 모집 인원이 바뀌었고 면접은 8명에서 9명 이런 변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의대는 복잡한 게 뭐냐면 사소한 인원의 변화가 상당히 많고 수능 체제의 변화에다가 거기에다가 보셨던 것처럼 통합선발이냐 자연이냐 인문이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복잡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동국대학교 YG나 대구 한의대, 부산대, 동의대학가 있는 동국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동국대 YG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종전에는 영어 2등급에 국어, 수학은 미적과 기하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 반영하면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였어요. 영어가 2등급으로 포함이 되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영어가 빠졌습니다. 미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과탐 한 과목, 세 과목 등급 합이 5로 수능 최저가 변경됐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는 여러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논술 지역인재 전형 5명이 올해 신설이 됐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5명이 미선발,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 전형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어요. 교과 80%의 학업 역량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동일한 비슷한 이런 반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동의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는데 동의대학교는 국어고
수학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 학생들이 다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적기와 확률과 통계고 영어 그 다음에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동의대학교 수능 최저에 과학이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과탐이.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에 세계 영역 등급 합이 오기 때문에 과탐이 포함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남대, 전북대 같은 경우를 보면 전남이나 전북 지역을 보시게 되어지면 대학은 원광대, 동신대, 우석대학교 세 개 대학이 있고요. 여기도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걸 보니까 지역인재 선발이 가장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0%,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38명,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32명이고 전체적으로 전형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 것은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보이고요. 동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석대학교에서도 모집 인원이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 한의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죠. 사소하지만 인원의 변화들이 꾸준히 발생이 되어졌고, 우석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10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 중심 전형에서 교과 90% 플러스 출결 10%였다가 교과 100%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2024학년도 한의대에서 과연 얼마 정도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지는지, 전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로 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로그 내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가 대학별 전형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